황금사리병의 순도 역시 98.67%. 은제사리병 속에서 보호받은 덕분에 원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발굴 현장을 숨막히게 했던 1400년 전 백제 창왕시대의 사리암 세트. 금운동 삼중구조의 사리암 세트가 이처럼 완벽한 형태로 발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발굴팀을 흥분으로 몰아넣은 것은 또 있었다. 청동 사리암에 새겨진 예사롭지 않은 명문.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은 1400년 전의 기록으로 사리암을 봉안한 주인과 그 비밀스런 내력을 밝혀줄 역사의 블랙박스였다. 세로로 한자 한자 새긴 다음 6행으로 구성해 놓은 명문은 모두 29자. 그중 몇 글자는 훼손이 심해 육안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했다. 금속 제품은 적외선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속 촬영 방식을 선택했다. 부여문화재연구소의 명문 복원팀은 연속 촬영한 29자의 명문을 먼저 3차원 디지털 복원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그런 다음 입력한 명문의 폭과 깊이까지 고려해 한 글자 한 글자 복원해 나갔다. 판독이 불가능했던 글자가 모두 되살아났다. 그렇게 1400년 만에 빛을 본 29자의 명문. 577년 2월 25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해 탑을 세우고 살이 2알을 묻었는데 신의 조화로 3알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죽은 왕자를 위해서 이제 왕기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금 우리 기록상에 전혀 없는 거거든요. 백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비성에 도받은 시기, 그러니까 성왕과 위덕왕대, 그 무렵에 이제 백제 정치사, 나아가서 이제 불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동 사리암에 새겨진 29자의 명문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던 1400년 전 백제 위덕왕의 애틋한 부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운 아비의 마음. 아마 자식을 둔 부모라면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 창왕은 그 애끓는 심정을 사귀며 이곳에 사리탑을 세우고 아들을 추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동 사리암에 새겨진 29자의 명문은 이처럼 문헌 자료상으로는 접할 수 없었던 백제 창왕의 면모를 되살려줄 역사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왕의 재위 기간은 무려 45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전하는 기록이 극히 일부밖에 없는 탓에 백제 창왕은 주목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성왕의 맏아들이었고 죽어서는 위덕왕이란 시호를 받았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데 놀랍게도 일본의 역사서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창왕의 충격적인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대문헌 보관실. 창왕의 기록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일본 서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8세기에 제작된 일본 서기에는 우리 고대사 문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의 고대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편찬 과정에서 일본인의 시각으로 왜곡시킨 문제점도 발견됐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도 많다. 540년 8월에 해당됩니다만은 김연구 교수는 일본 서기에서 우리 고대사 기록에는 누락된 수많은 삼국시대 기사를 찾아냈다. 예를 든다면은 김춘추가 일본에 건너간 기록 같은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김춘추가 일본에 건너갔던 이런 얘기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분명 특히 백제인이 쓴 백제신찬을 인용한 기사에는 창왕에 관한 놀라운 내용이 실려 있었다. 백제 왕자 여창이라는 건 뒤에 우리 위덕왕입니다만은 국중의 병을 전부 징발해서 고구려를 향했다. 그래서 그 백야의 백합들에다가 보루를 쌓고 병사들과 침식을 같이 했다. 태자 시절 창이 고구려군과 맞서 싸운 553년의 백합야 전투 기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창이 전투의 최선봉에 서서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과정은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런데 창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기사에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었다. 창이 신하들에게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554년 8월 백제 왕궁은 스님이 되겠다고 하는 창과 만류하는 대신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나는 부왕을 위하여 출가하여 수도하려고 합니다. 어찌 출가를 한다 하시옵니까? 전에도 생각을 잘못하여 큰 화를 불렀는데 누구의 잘못이옵니까? 이 나라 백제를 어느 나라에 넘기시려고 하시옵니까? 만일 원로들의 말을 잘 들었다면 오늘과 같은 처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청컨대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시고 출가할 것을 그만두시옵소서. 어찌된 영문인지 창왕을 만류하는 원로 대신들의 목소리가 죽음과 질책에 가깝다. 대체 창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충북 옥천군의 한적한 농촌 마을. 이곳에 그 실마리를 풀어줄 유적이 있다. 창왕의 아버지가 전사한 것으로 전해오는 곳이다. 이곳에서 이제 그 죽음을 당한 곳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진배루가 기록에 따르면 창왕의 아버지인 성왕은 구천이란 곳에서 최후를 맞았다. 마을 주민들은 구진벼루라고 부르는 이 낭떠러지가 구천이라고 믿어왔다. 구진배루의 구진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왕은 무슨 까닭으로 사비성이 아닌 이 외진 곳에서 숨을 거둔 것일까? 그 결정적인 단서는 구진벼루 너머의 관산성에 있었다. 당시 관산성에는 태자 창이 머물고 있었다. 해발 330m 높이의 가파른 경사를 따라 오르자 관산성의 흔적이 나왔다.